저는 68세 김현주라고 합니다. 내 평생 동안 나는 가족이 내가 늙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평화로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어왔다. 저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날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청춘을 바쳤습니다. 언젠가 머리카락이 하얗고 등이 구부러지면 어렸을 때 손을 잡았던 것처럼 아이들이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이 항상 제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땀을 많이 흘려 건설한 집은 마치 모이는 곳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나는 내 뒤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들었고 내가 결코 생각하지 못한 말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나왔다. 엄마는 늙었고 혼자 있어도 낭비야. 아니면 집을 팔고 돈을 나눠 쓰고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까? 안 돼. 이 집은 너한테 다 맡겨야 돼. 엄마가 약속한 적 있잖아. 모든 말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내가 항상 보금자리로 여겼던 몇 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재산일 줄은 몰랐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걱정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 이제 저는 집이 값진 노인입니다. 부담감, 해결해야 할 문제죠. 저는 씁쓸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집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가장 멀리 내몰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한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웃음으로 북받쳤던 집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고통은 계속 쌓였다. 젊은 날 나는 항상 내가 충분한 희생만 하면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충분한 삶을 살도록 돌보기 위해 굶고 입지도 않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랑이 항상 사랑으로 보답되는 것은 아니다. 희생이 항상 경의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가족이 귀환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집이 없다면 내가 갈 곳이 또 있을까? 저는 부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좁은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었고 추운 겨울날에는 입을 옷이 충분하지 않았고 밥에는 간장을 채운 흰밥만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시장에 뛰고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생활에 익숙해졌다. 또래 친구들은 방과 후에 놀 수 있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가 채를 시장에 운반하는 것을 도와야 하고 때로는 병충해를 집어야 하고 때로는 신발 꿰매야 하며 가족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다면 자라면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빈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하숙집에서 결혼했고 결혼식 날에도 몇 가지 간단한 요리가 있는 간단한 식사만 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면 삶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벌처럼 일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바닥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낮에는 의료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더 많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제 두 아들은 가난하게 자랐지만 저는 항상 부모님처럼 고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년간 저축한 끝에 우리 부부는 마침내 작은 집을 살 수 있었다. 열쇠를 받은 날 나는 너무 기뻐서 울었다. 저는 이곳이 온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푸짐한 식사를 꿈꾸며 증손자의 웃음소리가 이 집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옆에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장소였던 이 집은 아이들이 다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친밀감이 항상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껴안고 보호했던 두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늙은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늙은 엄마. 혼자 뭐해요? 집 팔자. 우리랑 같이 살자. 안 돼.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은 장자의 것이어야 한다. 나는 내 두 아이 사이에 서서 조용히 그들이 다투는 것을 들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나서 제 삶의 끝에 그들이 저에게서 본 유일한 것은 이 집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너무 희생해서 아이들이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아니면 제가 아이들을 충분히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나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다. 가족은 항상 돌아갈 곳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멀리 밀어내는 사람이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식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긴 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설날 연휴. 이 모든 것이 제게 이해되게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멀리 일하러 가고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만 몇 가지 질문을 대충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나 같은 늙은이에 비해 집이 너무 넓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적어도 누군가가 드나들었고 폐가처럼 조용할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제가 계산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삶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다. 나는 너무 기뻤고 마침내 집에 아이가 하나 더 생겼고 더 많은 웃음과 더 많은 가족의 따뜻함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 그것은 나를 아연하게 하는 한 문장을 말했다. 엄마, 나는 집을 살 충분한 돈이 없어. 우리 부부는 살 곳이 필요해. 저희가 그 집에 이사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동의했다. 어쨌든 그곳은 나의 집이고 나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좋고 혼자 몰래 외롭게 지내는 것을 도와준다. 나는 저녁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꿈, 아침에 손자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꿈, 주말에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꿈 등을 꿨다. 나는 적어도 자녀들과 가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사 온 날부터 며느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항상 제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천천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곁에서 귤을 싸매던 아들은 이제 점점 냉담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무급하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자를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을 청소한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식사를 맛있게 요리하고 잘 차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를 바랬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며느리가 퇴근할 때 밥그릇만 보고 말했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부부 외식을 했어요. 그는 말을 마치고 곧장 방으로 가서 나를 거기에 앉히고 조용히 밥상이 온전하게 있는 것을 보았다. 나도 아들에게 털어놓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는 고민하지 마.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최고? 내가 여기 있으면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내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치우던 중 우연히 양로원 광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 하지만 아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아들에게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휴식? 휴식이 뭐예요? 자신이 지은 집에서 밀려난 것일까? 자녀들이 책임을 떨쳐버리고 더 이상 늙은 어머니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것을 돌려받아야 합니까? 내 평생 동안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있고 아이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실제로 있어야 할 곳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들이 집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왔다. 처음에는 중개인과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고 제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 줄 한 줄을 읽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다. 우리 어머니의 집은 얼마 정도입니까? 빨리 팔면 좋은 가격인가요? 저는 빨리 팔고 싶어요. 엄마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아이는 내가 여전히 맡기니 잠자리를 돌보던 사람이 이제 내가 평생 간직해온 집을 팔 방법을 조용히 찾고 있다. 저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제를 바로잡았죠. 나는 그것이 부정하기를 바랐고 이것은 단지 오해일 뿐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요. 그는 죄책감이나 주저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만 보고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집도 안 쓰는데 중고로 파는 게 최고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 이게 우리 아이가 나를 생각하는 방식인가요? 노인이 집을 바꿀 수 있는 돈 외에 아무 가치도 없이 지키고 있는가? 내 평생 동안 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조금씩 저축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저를 청산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항상 내 아이가 그렇지 않고 내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내 눈에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말은 과잉일 뿐이다. 나는 조용히 다른 중개인을 찾아갔다. 다음 날 나는 집을 팔기로 계약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고 아마도 방금 중개인에게서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엄마가 집을 팔아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엮여졌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이제부터 엄마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니야. 끊을게요. 난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느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결국 무심함과 속셈만 돌려받았다. 아마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제가 정말 속해 있는 곳, 제가 부담하거나 처리해야 할 재산이 없는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오래된 집을 나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돌아보았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집을 판 돈은 내가 제주 연안의 작은 아파트를 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너무 넓고 고급스럽지 않지만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나는 차가운 빈 방이 많은 큰 집도 필요 없고 설날 때마다 손자들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제주 초창기에는 아직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많은 음식을 요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 혼자만 먹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가끔 전화기를 보고 내 아이의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점차 저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내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따라 걸으며 해변에 밀려온 파도를 보고 다시 물러갑니다. 나는 맛있는 차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예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침묵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나이 든 이웃들과 사귀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함께 보냈던 친구였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나는 한때 아이들이 늙을 때 부모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해합니다. 아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기대한다면 우리는 더 슬프고 실망할 뿐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귀한 전화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한다. 저는 평생을 남을 걱정하며 보냈고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파도는 여전히 뛰고 바람은 여전히 내 손의 틈새마다 감미롭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을 단지 자산으로 보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을 감고 참고 소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계속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외롭지만 평화로운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걷기로 선택할 것인가?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는 사랑이 항상 사랑으로 보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의무, 부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와 같은 경험자들이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